2달 가까이를 박나래 씨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박나래 씨가 일방적으로 전 매니저들의 폭로에 의해서 거의 난타를 맞고 재기 불능까지 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박나래 씨가 입을 꾹 다물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매니저의 주장만 보도가 됐을 뿐이지 박나래 씨 입장에 대해서는 보도가 된 적이 없습니다. 박나래 씨는 법적으로 다투겠다며 감정적인 대응이나 그리고 무차별적인 폭로를 하지 않겠다. 모든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르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게 이 폭로를 일삼았던 매니저 A씨의 전 남자친구가 진실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 알려진 것들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매니저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박나래 씨와 새벽 회동을 했다. 그리고 박나래 씨가 감성적인 이야기만 했다. 합의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박나래 씨가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 술을 마셨다. 그리고 컨디션이 나는 매우 안 좋아서 오바이트를 했는데 박나래 씨가 나도 토해 라고 말하는 정말 그야말로 소시오패스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자, 여러분, 지금 CCTV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날 밤 술 취했던 사람은 바로 누구다? 전 매니저. 완전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휘청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전 매니저가 휘청휘청하면서 택시에 내려서 박나래 씨 집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자, 완전히 만취 상태,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죠. 술 취한 사람이 누구? 박나래 씨가 아니라 이 여성이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자, 놀라운 증언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날 회동 4명 중에 한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매니저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박나래 씨 얼굴을 보자마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박나래 씨는 그 친구를 이제 부둥켜 안아주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화해하다 못해 박나래 씨가 하차하고 입장문을 써놨던 것을 초기 버전 입장문을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줬어요, 직접. 그러니까 뭡니까? 박나래 씨가 입장문을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너무 황당하다라고 말했던 매니저였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뭐였냐? 박나래 씨가 입장문 써놓은 거를 이미 보여줬다라는 거죠. 더 기가 막힌 일은 또 뭐냐면 그거를 읽더니 전 매니저가 언니가 왜 하차해? 내가 다 막아줄게. 내가 나 혼자 산다. 내가 다 커버 쳐줄게. 그리고 놀라운 토요일도 내가 다 커버 쳐줄게. 다 읽고 나서 박나래 씨 입장문이 뭐였습니까? 나는 하차하겠다. 모든 방송에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무리를 일으킨 점에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읽더니 자기가 다 커버 쳐주고 내가 다 막아주겠다. 언니가 왜 하차하냐? 왜? 내가 지금 벌린 일이니까. 매니저가 인정하죠. 내가 벌린 일이니까 이거 다 해줄 수 있어. 오히려 박나래를 매니저가 신경 써주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어떤 분위기였다?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매니저가. 박나래 씨가 술에 취했고 노래방 가자라고 자신이 말해서 황당했다라고 했잖아요. 박나래 씨는 어땠다? 멀쩡했다라는 겁니다. 멀쩡했다. 술이 취한 사람은 휘청휘청한 매니저였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술에 취했던 사람은 누구였다? 바로 매니저였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박나래가 술을 많이 마셨고 그리고 나한테 노래방 가자고 제안했다.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바이트를 하자 박나래 씨가 나도 토해 라는 말을 했다. 왜 토했습니까, 여러분? 만취했기 때문에 오바이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거짓말 하냐면 이날 회동에서 1대3이었다. 나 혼자 대 박나래 씨 측 3명이었다. 하지만 팩트는 그게 아니라 매니저 A씨와 매니저 A씨의 남자친구 E 그리고 박나래 씨와 박나래 씨 측 사람 2대2의 회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빤히 드러날 이야기조차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매니저의 전 남자친구는 누구냐면 바로 이 술 취한 이 매니저를 부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현장에 있었던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합의금 말이죠. 이 매니저 A씨는 나는 5억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남자친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 매니저와 박나래 측이 합의금 통화하는 거를 내가 옆에서 들었다. 여러분, 이게 이 남자친구만의 증언일까요? 아닙니다. 또 있어요. 바로 홍보대행사
대표 C씨입니다. 이 C씨는 박나래 씨 측과 또 친하고 그리고 매니저 A씨와도 가까운 사이입니다. 중재를 나섰던 홍보대행사 대표 C씨가 박나래 씨 측에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임금 체불에 관한 것만 2억 5천만 원이고 그리고 제기한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도 추가되어서 다 합친 금액이 5억이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사실 이 싸움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돈이죠. 박나래 씨 저 매니저 측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나래 씨 집도 빨리 가압류를 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금액 5억이 과연 합당한 금액일까요, 여러분? 이 매니저는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새벽에 그날 새벽 회동 때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부정하는데 자, 이 매니저 A씨가 5억 원, 합의금 5억 원을 얘기하는 걸 직접 들은 당사자도 있고요. 여러분 방금 보셨다시피 홍보대행사 CC 대표가 박나래 씨 측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5억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근거가 뭐냐면 내가 받아야 될 급여 플러스 그리고 매출액의 10%입니다. 10%를 받아야 된다. 어떤 바보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하면서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의 10%를 줍니까? 엠파크의 1년 매출이 2, 30억인데 거기에 10%를 준다고요? 대부분 이렇게 일정 부분 떼주더라 하더라도 매출액의 10%를 주지 않죠. 순이익에 이것저것 제하고 경비 제하고 주는데 이 매니저는 매출액의 10% 달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박나래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박나래 씨가 JDB에서 독립을 하면서 이 매니저를 새로 이사급으로 들였죠. 그러면서 월급을 주고 상여금도 톡톡하게 주고 그리고 1인당 버카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1년이냐? 월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박나래 씨가 안겨줬습니다. 거기에 각종 명품, 샤넬 시계, 샤넬 가방, 500만 원짜리 골프채. 이 매니저가 JDB에 있을 때 수습기간 때 170만 원, 그 이후에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나래 씨에게 세후 338만 원 플러스 각종 상여금,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골프채 거기에다가 월 3천만 원의 법인 카드까지 받았던 매니저 거기에 플러스 매출액의 10%를 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박나래 씨는 그게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따올 광고와 그리고 방송이 있다면 방송 출연분에 대한 금액을 건네주겠다라고 하는 걸 자의적 해석을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조금 더 논리적이고 합당해 보이십니까? 거기에다가 이 매니저에게 미니쿠퍼 리스에서 줬고요. 또 막내 매니저에게는 카니발을 리스에서 줬습니다. 이렇게 와 매니저 차를 각각 리스를 해줄 정도다? 그야말로 박나래 씨는 펑펑 매니저들을 위해서 돈을 썼다. 그야말로 소위 말한 호구 잡혔다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조금 더 붕괴할 만한 일을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나래 씨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2025년 4월 7일. 박나래 씨의 고가 가방들이 사라졌죠. 자,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니저들이 뭐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느냐. 박나래의 남자친구가 내부자 소행으로 보고 자신들을 의심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면서 주민번호와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받아갔다. 알고 봤더니 그거는 용의자 참고자료로 제출된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도 얼마나 논리에 맞지 않느냐. 우선은 여러분 이 매니저들의 그리고 이 스타일리스트의 주민번호를 박나래 씨 측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왜냐하면 아무리 박나래 씨가 3.3%를 떼준다 하더라도 뭐가 필요합니까? 서류가 필요합니다. 돈을 입금해주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주민번호 받아가야 되고 주소도 받아가야 돼요. 박나래 씨 측은 이미 이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더 팩트 놀라운 사실은 내부자 소행으로 의심한 사람은 바로 매니저 A씨였습니다. 이 사건이 나자 긴급 회의가 열렸겠죠. 박나래 씨를 비롯해서 이 스타일리스트나 매니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바로 내부자 소행을 의심했던 사람이 바로 매니저 A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경찰에 가서 개인정보를 써서 제출했던 건 팩트. 하지만 박나래 씨 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목적으로 이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팩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굳이 이들을 속일 이유가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변호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형사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도난사건이잖아요. 형사사건도 여러 가지가 있고 폭행도 있지만 이거는 박나래 씨 집에 누군가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럼 뭐죠? 이 도둑을 잡아내면 되는 거죠. 도둑을 잡아내는 영역은 변호사가 아니라 경찰의 몫입니다. 경찰의 영역인데 갑자기 변호사가 훅 끼어들죠. 변호사가 도대체 뭘 하죠? 탐정도 아닌데? 이 가방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변호사는 누가 소개했다? 매니저 A씨가 소개를 했습니다. 변호사의 영역이 일절 없죠. 이 경찰들이 수사를 통해서 절도범을 잡으면 되는, 끝나면 되는 사건인데 이 매니저 A씨의 소개로 변호사가 들어왔고 사건이 다 끝나갈 무려 박나래 씨가 부가세 포함 3,300만 원을 이 변호사에게 건네줬다라는 겁니다. 일반적 형사사건 비해서도 이 금액이 6배에서 3배 정도 많은 금액을 박나래 씨가 이유도 모른 채 건네줬고요. 그만큼 박나래 씨는 매니저 A씨를 믿었기 때문에 A씨가 하자는 대로 했다. 얼마나 멍충이 같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쨌건 경찰이 이 절도범을 수사를 통해서 잡았고요. 자, 그리고 더 소름은 뭐냐면 지금 매니저 A씨의 변호사가 바로 그때 그 변호사라는 겁니다. 보통은요, 이 변호사들이 의뢰인 쪽에 가잖아요? 이 의뢰인이 누구였습니까? 돈을 준 주체가. 박나래 씨였잖아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이 매니저 A씨의 변호사가 되었다. 이 매니저 A씨와 변호사가 얼마나 돈독한 관계였는지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변호사는요, 박나래 씨의 도난 사건에 있어서도 가방을 찾을 경우 성공보수를 달라는 요구까지 했었던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자, 가방을 찾을 경우 성공보수. 그런데 어떻죠? 이 사건이 다 끝나고 이 매니저가 하는 이야기. 성공보수까지는 주지 않도록 내가 잘 마무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박나래 씨는 오히려 이 매니저 A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야말로 약점이 잡혀서 털털 털리는. 그래서 거의 2달 넘게 정말 박나래 씨는 거의 2달 넘게 고생하는 매니저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갑질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매니저들에게 수시로 거짓말하는 그러한 연예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는 쪽은 박나래 씨 측입니다. 매니저 A씨 측은 오로지 증거 없이 말뿐인 폭로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니저 A씨가 하는 주장들만 2달 동안 일방적으로 폭로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의 진실은 과연 여러분 무엇일까요? 증거가 없는 말뿐인 폭로가 진실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정황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는 박나래 씨 측일까요?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